저는 중앙대, 백석대, 서울장신대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피아노 교수법하고 전공 실기를 가르치고 있는 윤소윤입니다. 어렸을 때 처음에 피아노를 시작을 했던 건 피아노 학원 가방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게 갖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항상 선생님 복이 좀 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피아노를 이렇게 하게 됐고 다른 과목보다는 피아노가 더 재밌었었고 그래서 했었던 거죠. 전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를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피아노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영어도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피아노를 좀 치면 아이들이 이제 제 옆으로 계속 오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또 마침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던 건 선생님의 영향이 꽤 컸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레슨과 또 외국의 레슨을 아주 딱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학생이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전에 한국에서 되게 오랜 시간 레슨을 받았을 때에는 보통은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건 본인이 알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쳐야 된다 저렇게 쳐야 된다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의 생각대로 보통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외국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딱 처음 레슨을 받았던 날 한번 쭉 쳤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 질문이. 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10몇 년을 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레슨을 받았지만. 근데 그게 좀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근데 그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영어도 못했지만 영어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말로도 내가 내 연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레슨에서도 여기에서의 너의 생각은 어때? 여기에서의 너의 감정은 어때? 라고 계속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학생 스스로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다른 레슨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것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좀 있어요. 저희는 1학년 때부터 독주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40분 프로그램, 2학년 때 50분 프로그램, 3, 4학년 때 1시간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독주회를 하다 보니까 좀 그 독주회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한 곡을 앞에 10분만 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칠 수 있으면서 뭐 자기 프로그램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되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단점으로 보자면 1년 내내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4년을 공부를 해도. 왜냐하면 이 곡 저 곡을 막 해보는 게 아니라 시대별로 하지만 뭐 40분, 50분 한다고 해도 다룰 수 있는 곡이 한 4곡, 많게는 5곡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게 4년이 됐을 때 레퍼토리로 보면 뭐 16곡에서 20곡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체인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2학년 때부터 계속 쭉 체인버 뮤직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수업 과정 중에 하나로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 악기를 다루고 그 악기를 하진 않아도 그 악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앙상블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웬만한 뮤지션십 같은 것들은 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그 정도가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일단 피카파람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수 음악인 협회 같은 거라서 이제 세계적으로 한 270
개 정도의 챕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음악 학부나 대학원생 중에 뭐 음악적, 학술적으로 성적이 좀 우수한 친구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든키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관계없이 학교 성적, 그러니까 GPA가 15% 이내인 학생들에게 이제 너가 자격이 되는데 들어갈래? 라는 이제 메일이 와요. 그러면 그건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 거고, 피카팔람다는 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누군가 추천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추천은 교수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골든키는 그냥 성적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하기 위해서 특별히 뭘 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런 연락이 왔을 때 좀 뭐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는 거 정도는 이제. 그리고 피카발람대에 들어갔다, 뭐 골든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에 대한 뭐 상장 같은 거니까 나중에 어딘가에 쓸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학부 때부터 이제 독주회를 계속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꽤 어린 나이에서부터 독주회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더 들수록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워낙에 그냥 남의 시선을 그렇게 즐기는 편도 아니었었던 것 같고, 연주자로서의 대단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그렇게 내가 정말 연주를 계속하면서 살 수 있을까? 피아노 독주는 조금 너무 힘든 것 같고, 챔버 연주로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그럼에도 피아노를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피아노라는 악기는 너무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석사 과정에서 피아노 교수법이라는 수업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게 됐는데, 이 교수법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느끼는 게 많았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학부 때 보통 음악 이론, 뭐 화성학, 건반 화성 이런 것들을 필수 코스로 듣는데, 뭐 음악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대학교에 왔는데 왜 음악사를 알아야 되며 음악 이론을 알아야 되며, 근데 교수법 수업을 들어보니까 내가 왜 이것들을 알아야 하는지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법이라는 게 조금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어쩌면 나처럼 남의 시선을 즐기지 못하고 그런데 피아노는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첫 번째로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음대생은. 근데 이제 그때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뭐 상을 받아온다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보면 확 늘어 있다거나 이러면 좀 그런 데서 오는 뿌듯함들이 있어서 어쩌면은 연주자보다는 교육자가 나한테는 좀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교수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워왔던 정한규 교수님께서 또 교수법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교수님께도 좀 자문을 많이 구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박사는 교수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교수법을 하기 전과 후를 봤을 때 가장 다른 건 이게 왜 안 되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알바로 하는 학생들은 내가 배워왔던 대로 가르칠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닌데, 이제 제가 교수법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저희 반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가르치는 방법이 내가 배워왔던 대로 가르치는 거가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가르치는 것과 모르고 가르치는 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교수법을 배우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학생의 뭐 학습법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아니면 레퍼토리 선정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랑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법이라는 거는 전공이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 역시도 그 수업을 통해서 티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은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교육 철학이잖아요. 저는 그거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인생에 있어서. 그거는 꼭 내가 음악 교사가 아니라 그냥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몇 있어요. 그게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는 선생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만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내가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표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나는 이 아이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학생을 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교사로서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음악 시간에 제가 이제 약간 복장 불량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복을 입었는데, 근데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너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복장 불량으로 제가 만약에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 잘못이니까 그렇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혼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반 전체 아이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혼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쫓겨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되게 큰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뭐 평소에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내가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 쫓겨났었어야만 했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건 이유 없이 내가 혼이 났고 거기에서 되게 자존감이 좀 그랬고 그런 것들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나는 이렇게 이유 없이 누군가를 혼내지 않을 거고 만약에 누군가를 혼내야 된다면 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때부터 좀 가지고 있었던 저만의 철학이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아마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지치는 순간이 왔을 때 거기에서 한 번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중간중간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저는 그 달래는 역할을 누가 맡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예중 예고 다니는 집을 보면은 엄마가 엄청 이제 보통 그래야 또 잘 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다면 선생님이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좀 약간 아이들을 조이는 스타일이라면 집에서라도 괜찮아 괜찮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항상 기댈 데가 없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게 무너졌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얻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은 모르고 하겠지만 그 아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를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게 또 중요하고 또 다른 과목까지는 제가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음악 같은 경우 특히 피아노처럼 혼자 해야 되는 악기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이 굉장히 좀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친구를 친구로 보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보는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고쳐주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좀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또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1등을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서 오는 허무함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성취감과 동시에 허탈함, 왜 우리 독주에 1년 딱 준비하고 딱 했을 때 드디어 끝냈다 순간 허탈함이 오잖아요. 아, 내가 이걸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나. 근데 분명히 그런 큰 콩쿠르나 이런 데 나갔던 친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1등을 했으면 그걸로 이제 성취감이며 허무함이며 허탈함이며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허무함과 허탈함과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것도 사람의 성격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노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얻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거는 좀 본인의 성격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쇼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수다를 떠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제 2학기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시기를 겪어왔는데, 뭐, 물론 지금도 인생에 대해서 매일,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건 지금 이 나이에도 똑같이 하고는 있지만, 진짜, 아, 나 앞으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했었던 게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입시를 해서 또 어딘가를 들어가면 실기를 하고 입시 실기 계속 내가 해야 되는 길이 그냥 다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가야 되는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처음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나는 뭐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또는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이제 드물게 나는 그냥 다른 직업을 가질래. 이렇게 되는데 그 드물게 다른 직업을 가질래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 게 실수가 아니고 또 그 선택을 했다가 그게 아니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를 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내가 취직을 하거나 뭐 학업을 계속 이어가거나 하면 사실상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특히 취직을 하면 평생을 계속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잠깐 한 달이라도 세 달? 1년 노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쉬면서 좀 돌아보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쉴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재정비하는 시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로를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교수님한테 가서 당연히 자문을 구하는 거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교수님 찾아가서 할 만한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친구한테라도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뭔지 그 정도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지도 않았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물론 후회하지는 않지만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건 후회나 미련이 없는 선택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돌아봤을 때 적어도 나는 내가 이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은 없다.
이거면 충분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교사로서의 꿈이 있다면 그냥 오랫동안 찾아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냥 오랫동안 아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라고 기억되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